자, 요 운동은요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이 아니에요.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이야.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인데 너희한테 어떤 식으로 주냐면 위치를 x를 t에 관한 함수로 줘요. t에 관한 함수로. 위치를 t에 관한 함수로. 위치를 t에 관한 함수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희가 기억을 해줘야 될 건 위치를 t에 관한 함수로 준다고 했잖아. ft 형태로. 보통 x라고 표현을 하고 ft라고 주거든. fx가 아니라.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 그리고 이니셜로 v라고 표현해요. f't가 되겠지. t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미분했다. 이 표현을 x를 t에 관해서 미분했다. dt dx라고 표현하는 거야. 우리 미분했다는 거 잠깐 절망하지 말고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요거 미분한다라는 그 표현을 미분을 하면 y는 f'x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근데 이렇게로도 표현했었는데 앞에서 dx dy라고도 표현했었단 말이야. x에 관해서 미분을 했어. 그 표현이라고. y를.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해 한숨 소리가 막 들리거든. t에 관해서 미분했다고. t에 관해서. 그래서 dt dx가 된 거라고. v. 무서워?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왜 이렇게 갑자기 외롭지? 이해 가요?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가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 나중에 물리에서 아마 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리고 가속도는 이니셜을 보통 a라고 줘요. 한 번 더 미분했다 그 뜻이에요. dt dv. v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f2't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교육과정에서 미적분으로 올라갔어요. 이계도 함수라고 해서. 근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두 번 미분했다고. t에 관해서 두 번 미분했다고. 오케이? 근데 이 표현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냥 두 번 미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배우게 돼 어차피. 어렵지 않잖아. 그냥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다. 아니 너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미분을 하면 된다고. t에 관해서 이지 보이십시다. 순간 변화율 막 어려운 건 집어치우고 자 여기는 봅시다. 자 너희들한테 위치에 관한 함수를 t에 관해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속도를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된다고. t에 관해서. 그럼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t 연합 표준을 보니까 속도는 뭐라고?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끝. 끝. 표정들 이상하지? 과학에서도 요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과학에서 나와요. 자, 그 다음 거. 얘 5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달래. t가 5일 때 속도와 가속도. 속도가 뭐가 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는? 8. 근데 t가 5에서의 속도를 구해달라잖아. 그럼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속도에 관한 함수를 vt라고 줬을 경우는 그냥 너희가 v5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지금 근데 v라고 줬잖아. 그때는 표현을 v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t는 5 이렇게 표현해. 5 넣어주면 얼마야? 40 빼기 3이니까 37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단위가 없죠? 단위가 없죠. 만약에 시간에 대한 단위와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단위를 너희에게 줬을 경우는 단위까지 써줘야 돼. 근데 예를 들자면 시간에 대한 단위가 초야. 초라고 합시다. 위치에 대한 단위가 미터라고 합시다.
그럼 너희가 얘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준 속도에 대한 단위는 뭐가 되냐면 이 시간으로 나뉘어져요. 미터 퍼 세크가 돼요. 미터 퍼 초가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또 시간으로 나뉘어져요. 미터 퍼 초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미분을 할 때마다 시간에 관해서 미분을 할 때마다 단위는 그 시간으로 나뉘어진 값이 등장한다고. 아니 뭐? 왜? 시간으로 나뉘어진다고. 미터 퍼 세크라는 요 단위가요. 초분의 미터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 퍼라고 하는 게 초가 분모라는 뜻이에요. 이게. 일정 100m를 몇 초 만에 가냐 뭐 이런 거. 그 시간에 대한 단위 미터 퍼 세크라는 게 초분의 미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t에 관해서 미분을 할 때마다 초로 나뉘어진다. 단위는. 네. 감사합니다. 이거 고1에 나오지 않나요? 언제 나왔는지 내가 재수할 때 이후로 과학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과학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위치에 관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걔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면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위치가 아니라 만약에 변화, 그러니까 길이를 줬어. 길이에 관한 함수를 t에 관해서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 미분을 하면 길이의 변화율이 나와. 길이의 변화율. 속도라는 이 개념 자체가 속도라는 개념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 얼마만큼의 위치의 변화량이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길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그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량이 출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가 얼마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느냐. 길이의 변화율. 그리고 넓이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 넓이의 속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넓이의 변화율. 어렵다. 부피가 나오면 부피를 t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부피의 변화율. 문제를 보면 좀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 알겠지? 보입시다. 자, 이걸 볼게요. 넓이를 t에 관한 함수로 줬어요. 넓이를 t에 관한 함수로 줬대.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넓이의 변화율. 근데 요거 s를 이렇게 표현해놨으니까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했다 그 표현이 s 프라임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 뭐에 관해서 미분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 표현하고 s 프라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t에 관해서 미분을 한 거잖아. dt, ds라고 표현한다고. 넓이의 변화율을. 그리고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3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t가 2에서의 변화율을 구해봐라 했으니까 t가 2일 때 요거 외가 t가 2일 때 값이 얼마냐 물어본 거라고. dt ds인데 t가 2일 때 값은 얼마냐. t에다 2 넣어주면 4, 3, 12 더하기 8 더하기 3까지 23 되는 거지. 단위가 있으면 단위를 꼭 붙여주셔야 하고요. 괜찮은 것 같아? 방금 이러다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메시급 드리블인데? 자, 그 다음 여기는 솔직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없을 건데 볼게요. 원점에서 출발했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뭐가 된다? 위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속도. 속도는 3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t가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 3 넣은 거는 3일 때 속도가 될 것이고,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하면
6t-4가 되겠지. 여기다 3 넣었을 때가 3일 때 가속도가 되는 거겠지. 그럼 3 넣어주면 9, 3, 2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15 빼기 4니까 11. 속도는 11 되는 거고. 가속도는 여기다 3 넣어주면 18 빼기 4니까 14 돼요.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뭐와 연관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 또는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거든. 근데 이 속도는 너희들한테 위치에 관한 함수를 줬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떤 값들이 출력이 되냐면 속도가 양수인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가. 그게 오른쪽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건데, 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건데 이제 원점에서 출발했다 그랬고, 속도가 양수인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속도가 음수인 구간에서 왼쪽으로 가요. 아, 이해 가나요? 그래서 속도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간이라는 것은 속도가 0인 지점을 찾아주면 돼요. 실제로 얘 함수를 그려보면 2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x절편 무언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요 구간에선 뿔맛뿔이 되는 거지. 아, 그리고 이 속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시간이 마이너스인 값이 들어가는 걸 용납하잖아요. 0 이상인 부분에서만 생각해. 과거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없다고. 마이너스 2초 이런 건 없다고. 정의역 범위를 0 이상에서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럼 얘 인수분해를 해보면 3t하고 t로 주고 2하고 2로 줬을 때 마이너스를 밑으로 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오지. 인수분해해보면 3t 더하기 2 곱하기 t-2가 0.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t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요거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 음수인데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니까 말이 안 돼. 2초일 때 속도를 바꾼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간이가 없어서 초라고 붙이면 안 되긴 하지만 이해 가는가? 가속도가 2인 순간의 점의 P의 위치, 얘가 2 나올 때 T가 얼마일 때 2야? 1일 때. 그럼 1초일 때 위치가 어떻게 되냐?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위치는 음수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위치가 음수가 나왔다는 건 이 왼쪽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준비 시 땅 해서 슉 갔다가 슉 갔다가 슉 이런 거 갈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음수인 시간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계산해보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위치는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암산이 안 되냐?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이해 가는 것 같아? 어려워? 할만해? 자, 다음으로 봅시다. 자, 얘는 뭐에 관한 그래프를 줬대요? 뭐네? 뭐에 관한 그래프를 줬대? 속도. 속도에 관한 그래프를 줬죠. 그러면 0에서부터 b가 될 때까지는 부호가 플러스인 거지. 그리고 b에서부터 d가 될 때까지는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지. d 이후로부터는 플러스죠. 그럼 얘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냐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0이 있는데 자 0, 1, 2, 3, 4, 5, 6 하면서 b가 딱 되는 순간 멈춰요. 속도가 0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b에서부터 d가 될 때까지 왼쪽으로 가요. b, d 멈춰요. d가 됐을 때부터 다시 오른쪽으로 가요. 아,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 좌표 평면상에서 운동하는 것에 대한 속도가 속도 문제는 안 나와요. 무조건 수직선 아니면 상하 운동, 위아래 운동을 해요. 지상에서 로켓을 쐈는데 뭐 내려왔네 뭐 이런 얘기들. 오케이? 위아래 운동이나 오른쪽 왼쪽 운동만 너희들에게 속도가 속도에선 제공을 할 것이다. 어이 죽으면 안 돼. 그럼 얘는 A에서 P의 가속도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도에 대한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지. 맞아? 그러면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왜냐면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그러면 T가 A에서의 가속도가 양수야라는 건 A에서 접선의 기울기,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그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지금 A에서 0이죠. 이건 틀린 말. 오케이? 반대로 이제 너희들한테 위치에 관한 함수를 줬어. 그럼 이때 이제 접선의 기울기들이 의미하는 건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에 관한 함수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들이 의미하는 게 가속도가 되는 거야. T가 0보다 크고 A보다 작은 범위에서 0에서부터 A까지에서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해? 일정하지 않죠? 틀린 말.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A일 때는 양수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운동하고 있어, 그치? 근데 C일 때는 얘는 음수지. 그럼 왼쪽으로 가는 운동 방향을 하고 있었을 거지. 운동 방향 반대이다. 맞는 말. T가 0에서부터 2까지 운동 방향 2번 바꾼다. 0에서부터 2까지 한 번, 2번 바꿨죠. 이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순간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이 한 번 있었고, 2번 바꿨다. 맞는 말. 괜찮은 거 같아? 너무 빠른가? 나는 너무 나는 개똥벌레. 이해 가요? 네. 오케이. 드디어 단위가 나오네요. 자. 수직선에서의 운동을 세로로 높여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위아래 운동을 하는구나 보시면 되는 거.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있는 매트 다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한 거야. T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높이에 관한 함수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얘를 미분하면 속도에 관한 함수가 나올 거야. 미분해주면 30-10t.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위아래로 운동하는 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처음에 지면에 있다가 쏴요. 아니면은 뭐 건물 뭐 몇 미터 건물 높이에서 뭐 로켓을 쐈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 위로 쏘면 어떻게 되겠어? 언젠간 멈추고 다시 내려오겠지. 그러면 이 멈출 때 순간의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 속도가 0 되는 순간에서 멈추는구나 보시면 돼요. 얘는 지상에서 쐈다가 1, 2, 3이 되면 멈췄다가 이제 내려올 거예요. 괜찮죠? 괜찮아? 아니.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건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얼마냐 물어봤다는 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시간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주시고 그 시간에서의 위치를 구해주면 돼요. 높이를 3 넣어주면 90 마이너스 59 45m가 되는 건데 단위 꼭 붙여줘야 돼요. 미터 초 다 나와 있으니까. 다음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공이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높이가 몇 미터가 되었다? 0m. 그러면은 공이 0m가 되는 순간에 시간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봐야 돼. 마이너스 5t로 묶어주면 6 마이너스 t. 뭔가 이상하지 않냐? 자, 그럼 t는 0 또는 6. 그러면 6초일 때 떨어지는 거지. 6초일 때. 그래서 6을 여기다 넣어보면 마이너스 30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0m per 초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속도에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붙여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반대로 속력은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30m per 초가 되는 거거든. 괜찮은 거 같아요? 자, 마지막 대표용 4번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기출 문제에 학교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작년에 쌤이 고2를 시험 대비 했을 때 영국에서 출제했었고 동원고에서도 나왔었어 이거. 7번이요. 7보고는 안 나왔어. 7보고는 더 어렵게 나왔어. 네. 자, 7보고는 더 어렵게 나왔어. 자, 키가 1.5m인 민수가 높이 4.5m인 가로등 밑에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비례식 세우는 걸 조금 어려워는 하는데. 아, 초등학생인가 보지. 자, 키가 150m인 민수 높이가 1.5m. 얘가 일직선으로 몇 미터 퍼 세크의 속력으로 걷고 있대요. 안녕하십니까? 다시요. 2m 퍼 세크의 속도로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지. 오케이? 일단 너희가 미지수를 뭘로 놓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1초당 2m를 걷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맨 처음에 t초라고 놓자고. 그럼 민수는 몇 미터만큼 걸어갔어? 2t만큼 걸어갔겠지. 1초당 2m를 걷는 속도로 걷고 있는데 t초만큼 걸었다 하면 2t만큼 걸었을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걸 먼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x라고 놔요. 이 x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이게 너희가 첫 번째 해줘야 될 작업이야. 어려워? 다시 t초 동안 걸은 거리가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2tm. 그리고 얘를 x라고 둬. 그리고 이 x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어떻게? 닮음을 이용해서 x 대 1.5는 x 더하기 2t 대 4.5랑 같을 거 아니야. x 대 1.5는 x 더하기 2t 대 4.5다. 식 세워줄 수 있을 거라고. 이게 너희가 첫 번째로 해줘야 될 작업이야. 그런 다음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해주시게 되면 x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 1.5x 더하기 얘랑 얘를 곱하면 3t 나오지? 얘가 4.5x. 1.5x 넘겨주면 3x가 돼요. 이거 되게 쉽게 나왔네. 3x는 3t, x는 t. x는 그래서 t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으면 7, 80% 끝난 거야. 이제. 연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에서 요구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돼요. 민수의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민수의 그림자 앞끝이면 얘죠. 얘는 1초당 얼마만큼 움직일까? 요 길이만큼 움직이는 거잖아. 요 길이만큼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1초당 3t만큼 움직이는 거 아니야? 네? 저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잠깐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인수의 그림자. 민수의 그림자의 아, 끝.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죠. 네. 그럼 요 위치가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냐 물어본 거 아니야? 네. 그럼 민수가 걸어가는 만큼 그림자 끝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요 길이에 해당하는 속도. 1초당 3t만큼 움직일 거라고. 네? 네? 왜요? 이해가 안 돼요. 3t만큼 움직이는 거잖아, 얘는. 3팀이죠. 3t만큼. 1초예요? 근데 그 민수랑 그렇네. 강단이랑 그러니까 민수가 앞으로 갈 때 그림자 끝도 같이 움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고. 점점 길어지잖아요. 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렇지. 점점 길어지지. 그림자 끝이. 그림자 앞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30m. 그래서 1초당 3. 어려운가? 울고 싶네.
3t만큼 움직이니까 네. 1초당 3m. 30초만큼 T초 동안 17초만큼. t초 동안 3t만큼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1초당 30m. 그렇네요. 그리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 그림자 길이. 잠깐만요. 그림자 길이는 요거지 요거. 예. 네. 이거 1m/s. 네? 잠깐만요. 난 선량한 시민이에요. t초 동안 3t만큼 그림자 끝이 움직이니까 1초당 3m만큼 움직인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는 t죠. 네. 그러니까 t에 관해서 미분하면 1m/s. 오이? tm. 잠깐만. 그래? 잠깐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잘 설명했다고 소문이 날까? 잠깐. 요거 t랑 2t까지 표현하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예. t초가 흐르면 그림자 끝은 3t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림자 끝은 37초만큼 움직였어요. t초가 흐르면 그림자 끝은 3t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면 3t를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3m/s. 네. 그다음에 그림자 길이는 tm죠. 네. 네. 그러니까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1m/s. 네. 뭐지 이 반응은? 밑에 있는 거 풀어봐.